네,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제가 쉬었어요. 그래서 지금 꼬라지가 영 말이 아니라서 얼굴은 안 찍고 새로운 걸 한번 해볼 건데,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의 순수익 차이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제가 개인 택시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분 저분들의 조언도 좀 듣고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도 수정하고 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이거를 왜 다루게 됐냐면 별로 다룰 생각이 없었어요. 대충 계산해서 뭐 어느 정도다 하고 알고는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법인 택시들이 택시를 계속 한다면 그래도 궁극적인 목표가 개인 택시죠. 누구든 다 알고 있어요.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의 소득 차이가 꽤 나고 개인 택시의 장점이 많다는 걸. 근데 이게 제가 며칠 13일 전에 올린 영상인데 이걸 보고 풀발기를 하는 좀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매출을 750으로 올리면 제가 400 중후반대 급여를 받거든요. 저는 도급 택시라 그래요. 일반 23만 원씩 내는 산악금 택시가 아니라 도급 택시라 조금 더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마도 개인 택시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더라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 약 올리려고 그러고. 그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개인 택시로 750에 매출을 올리면 한 600 정도의 소득이 남지 않을까. 뭐 보험이고 뭐고 이래저래 다 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뭐 개인 택시 하고 싶죠. 근데 지금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교육도 1년 안에 자금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다뤄볼 거는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의 순수익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걸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제 영상을 보고 풀발기한 게 아마 이 내용 때문일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 법인 택시를 좀 더 하면 돼. 법인 택시랑 개인 택시가 뭐 소득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진 않거든. 제가 700을 번다고 했을 때 개인 택시랑 법인 택시랑 한 달에 100에서 150 정도?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뭐 법인 택시 한다고 막 2배씩 버는 거 아니야. 개인 택시가 일단 좋은 점은 내 시간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산악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괜히 남 배불려 주지 않는 그런 업종이라는 거지. 소득 면에서는 법인이 개인을 10이라고 치면 법인은 한 8 정도? 7에서 8 정도? 그 정도 먹어요. 그만큼 또 개인은 투자하는 금액이 많으니까 못해도 그 정도는 먹어야겠죠. 아마 이 부분을 보고 풀발기를 한 것 같아요. 소득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득 차이는 나요. 나는데 그런 어떤 분들은 그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시작을 하시거든. 만약에 법인으로 300을 벌면 막 개인은 한 500 벌 정도? 그 정도는 된다고 될 거라고 막 기대를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이 앞에 나온 내용은 만약에 개인 택시 하실 분들은 법인 택시 뭐 한 달이라도 한번 해보고 시작하는 걸 추천드린다. 그 사이에 사고가 나면 개인 택시를 못 하지 않느냐. 그러면 법인 택시를 좀 더 하면 된다.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고 풀발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댓글로 조금 싸우기도 하고, 뭐 제가 일하는데 맨날 그 사람 댓글에 답장해줄 시간도 없고 요즘에는 편집할 시간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며칠 걸려가지고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의 순수익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물론 다들 나이가 다르고 보험 경력이 다르고 뭐 사고 유무라든지 뭐 재산 유무라든지 뭐 이런 저런 거에 따라서 제가 내는 이 계산식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뭐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뭐 몇십만 원 차이는 더 나거나 덜 나거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계산한 거는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중반이라 할까? 47이면 중반이라 해야 되나? 반으로 45이니까 40대 중반 정도의 개인 택시로 넘어갔을 때 순수익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지금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보험도 계속 들고 사고 안 나다 보면 보험료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큰 사고가 있으셨던 분들은 보험료 할증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가지고 재산이 많으면 세금 같은 거 좀 더 낼 수 있는 거고요. 3대 보험 같은 거. 이래저래 또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도 있을 거고, 일단 제가 비교한 거는 제가 개인 택시로 지금 당장 넘어가면, 그리고 매출은 같다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비교한 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전제 조건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인 택시를 할 때의 순수익 비교예요. 사람마다 다 이게 조건이나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거는 감안하고 봐주세요. 또 제가 뭐 개인 택시를 해라 마라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또 개인 택시 분들 이거 보고 기분 나쁘셔가지고 댓글 막 테러하지 마시고, 그리고 매출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750만 원을 했다는 설정하에 비교를 했고요. 법인 택시도 또 몇 가지가 있죠. 뭐 가맹도 있고 비가맹도 있고, 또 저는 지금 도급을 하고 있어요. 도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산학금 한 달 하루에 23만 원 정도 내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재산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무시하고 동등하게 비교했고요. 그리고 개인 택시 분들 요즘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많이 타세요. 그 부분이 은근히 차이가 크거든. 제가 듣기로는 전기차를 썼을 때 뭐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만 딱 하는 용도로만 썼을 때 가스차가 한 달 가스비가 100만 원이 나온다고 치면 전기차는 한 30에서 40? 그 정도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건 제가 해보진 않은 거예요. 아는 동생 얘기 들어보면 30에서 50, 많아봤자 50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달에 30에서 50 나간다면 50에서 70 차이죠. 엄청 커요. 그래서 요즘 개인 택시분들이 전기차를 많이 타시는 것 같고, 물론 급가속에 대한 좀 불안함도 있고 충전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하지만, 이 정도 소득 차이면 전기차 탈만도 하죠. 그리고 가맹 택시가 아니고 둘 다 비가맹 택시라는 전제하에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도급 택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본 게, 일단 매출은 750으로 잡아놨고요. 일단 개인 택시의 지출 내역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보험이 들어가야 되죠.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1년에 240이라 하시는 분도 있고 400이라 하시는 분도 있고,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달에 25만 원 정도, 그럼 1년이면 300 정도 되죠. 300으로 잡고 지출 계산을 했고요. 개인 택시 조합에 가입하면 조합비가 15,000원씩 나가요. 그리고 미터기 유심이 한 달에 5,500원 정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1.5% 정도의 카드 수수료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50 매출을 올렸을 때 600만 원의 카드 매출이라고 한다면, 원래 600보다 더 할 거예요. 한 650, 많게는 700까지도 카드 매출이 되고 나머지는 현금이나 이런 게 될 건데, 그냥 600으로 잡고 1.5%.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 분기당 카드 수수료 5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분기는 4개월이니까 나눠서 빼고 나니까 한 달에 카드 수수료가 77,500원 나왔고요. 그리고 3대 보험 같은 경우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 뭐 고용보험, 연금, 의료보험 이런 거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다 넣는다는 전제하에 그냥 정액으로 30만 원을 그냥 잡았습니다. 이것보다 많은 분들도 있고 적게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걸로 태클 걸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뭐 속도를 엄청 높게 밟고 다니지 않고
적정 속도, 어찌 보면 택시 중에서는 안전운전 좀 살살 모는 편이라 750 정도 매출을 하면 100 몇만 원 정도, 110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스비가. 그래서 그냥 가스비는 1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차량 감가가 있는데 보통 한 7년에서 9년을 타시잖아요. 그래서 7년 탄다고 감안을 했을 때 이제 7년 뒤에 차를 바꾼다고 하면 한 달에 떨어지는 차량 감가액을 계산해 봤더니 차 가격을 2,800을 잡고 나눠 봤더니 33만 원이 나왔고요. 여기는 지금 없지만 이제 나중에 7년 돼서 차 바꿀 때 내 차가 폐차가 됐다면 모르지만은 국내 시장에 택시 부활차로 판다든지 중고차로 판다든지 아니면 해외 수출할 때 팔면 남는 금액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많아야 뭐 300, 5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만 여기다가 더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지출 내용이고 나중에 밑에 순수익이 532만 원 나와 있는데 그 대략 마지막 차 팔 때 그걸 7년으로 나눠서 1개월분 뭐 한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아봤자 5만 원에서 10만 원. 택시는 워낙 키로수가 많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죠. 여기다 더해 주시면 돼요. 뭐 이것 빠졌네 저것 빠졌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제 여기에 모든 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주변에 조언을 들어서 계산한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또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 10만 원 정도 잡았어요. 보통 우리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엔진 오일도 갈고 또 많이 타시는 분들은 타이어도 갈아야 되니까 그런 유지 비용들이에요. 만약에 이번 달에 엔진 오일 안 갈았어도 다음 달에 뭐 오일이랑 타이어를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유지비로 들어간다고 계산을 했고요. 뭐 종합소득세라든지 부가세 이게 조금 애매한데 10만 원 정도 되지 않냐고 하니까 대충 그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을 일단 잡아놨어요. 그래서 개인 택시에 한 달에 지출 내용을 보니까 217만 8천 원이 나왔고요. 매출이 750이기 때문에 여기서 뺀 나머지가 순수익이 되겠죠. 532만 2천 원이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목이 잠겨서.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개인 택시로 넘어갔을 때의 순수익을 계산한 거니까 나는 얼마 남네 나는 얼마 남네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 제가 개인 택시로 넘어갔을 때 예상 순수익을 뽑아 본 거예요. 여기서 뭐 약간의 더 플러스나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간단한 스크래치 수리 비용이라든지 뭐 썬팅도 교체하고 이래저래 뭐 그런 잘잘한 것들은 뺐고요. 일단 개인 택시에 한 달 순수익을 뽑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도급 택시니까 저런 내용들이 거의 다 없죠. 회사에서 제 도급비를 받아서 보험이네 뭐 조합비는 없고 뭐 유심도 그렇고 수수료도 그렇고 다 없죠. 그래서 제 도급의 지출 내용을 한번 해봤어요. 26일로 책정을 했고요. 제가 26일을 하면 도급비를 204만 원을 냅니다. 이제 산악금 내시는 분들은 575만 원 정도를 내고 한 2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죠. 저 같은 경우는 도급비를 내고 돌려받는 건 없어요. 도급비 이상을 하는 게 다 제 수익이 되는 거예요. 26일 근무를 하면 저희 같은 경우 8만 원에 추가 날짜는 4만 원이니까 204만 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이게 보험인데 저는 지금 이제 보험을 안 내고 있지만 보험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 택시 분들은 전액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가 나가지만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게 돼 있죠. 제가 4대 보험을 넣는다면 그러니까 15만 원 잡았고요. 그리고 가스비는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잡았고, 그리고 이제 도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퇴직금이 있어요.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가 적립이 되는 거죠. 다달이 월급에 나오진 않지만 적립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 경우는 플러스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돌려받죠. 저희가 내진 않지만 원래는 9.9%를 받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경비라든지 뭐 이것저것 뭐 빼고 나서 지급을 하죠. 이건 회사마다 다른데 어떤 회사는 한 20만 원 정액으로 주는 데도 있고 어떤 회사는 퍼센티지로 주는 데가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매출을 많이 하면 좀 더 돌려받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지출에서 퇴직금과 부가세를 빼고 나니까 272만 원이 나왔고요. 월급은 478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조금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대충 계산해 봤을 때 개인 택시는 한 600 정도 남을 거라고 계산을 했었고, 저는 이제 뭐 400 중후반 받는 걸 예상을 했었으니까 그러면은 100 몇십만 원의 차이가 난다고 저도 그렇게 그냥 대충 계산했을 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54만 2천 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동훈이 형이 야, 이 정도면 개인 택시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을 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 그때까지는 제가 이 계산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개인의 89%의 이익이 납니다. 개인이 100이라고 했을 때 저는 89 정도의 돈을 받는 거죠. 아까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말했던 개인이 10이라고 했을 때 법인은 7에서 8 정도를 가져간다. 엄청난 큰 차이는 없다. 그 말씀 한 거 있잖아요. 딱 지금 그 얘기예요. 별 차이가 안 나요. 저도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일반 산학금 내시는 분들하고 한번 비교도 해봤거든요. 네, 산학금 내시는 분들, 뭐, 이 경우도 다른 건 다 조건은 동일하고 750만 원의 매출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면은 개인 택시 부분은 똑같겠죠. 아까 계산했던 거랑 매출도 똑같고 하니까. 똑같이 532만 2천 원의 순수익이 남는 거고요. 산학금 택시의 경우 조금 저랑 다르죠. 도급 택시랑은 좀 달라요. 일단 보통 광주가 지금 일 산학금이 23만 원 정도 되니까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575만 원이 나오고요. 이걸 내면 한 약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저희에게 돌려주죠. 나머지 금액으로 뭐 보험이고 뭐고 회사에서 이제 쓰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남는 거 회사 이익이 되는 거고, 이렇게 575만 원 산학금을 내고 초과금이 175만 원이 나옵니다. 비가맹이기 때문에 초과금은 전액 우리에게 오는 거고요. 이 세금 같은 경우도 아까 뭐 개인은 30, 법인은 15만 원 책정해 놨던 거고, 가스비는 안 나가죠. 가스비는 안 나가죠. 산학금을 내시는 분들은 전액 가스를 회사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러려고 산학금제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스 편하게 쓰려고 과속도 많이 하고, 뭐 잠깐 차 세워놓더라도 그냥 에어컨이랑 켜놓고. 솔직히 지금 저는 약간 가스 절약을 위해서 손님이 없을 때는 에어컨을 끈다든지 아니면 덥다고 생각했을 때 에어컨을 킨다든지 그러거든요. 손님이 탔을 때 아, 차 더워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는 제가 에어컨을 틀어요. 그 외에는 약간 좀 절약하는 스타일인데, 이 산학금제를 하시면 이런 가스에 대한 부분이 자유롭죠. 그리고 산학금제 택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도급이라 월 10만 원 정도의 택시비란다. 퇴직금밖에 안 되지만 산학금제 하시는 분들은 한 15만 원 정도의 퇴직금이 적립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부가세, 뭐 같은 회사 산학금 택시로 설정을 했으니까 37만 원 갖고, 여기에다가 또 회사 산학금 택시들은 수당을 좀 주는 곳들이 몇 곳 있어요. 뭐 체력 단련비, 무사고 수당, 뭐 안전운전 수당, 뭐 이런 걸 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각자 환경에 맞춰서 계산 다시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산학금 택시의 지출 내역을 봤더니 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봤더니 750에서, 네, 지금 이 표의 산학금 택시 지출 내역 계산은 뭔가 조금 오류가 있었네요. 제가 아까 작성할 때는 몰랐는데 뭐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산악금을 내고 돌려받고 이래저래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산악금 부분부터 수당 부분까지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지출내역 272만 원은 이건 안 보시면 돼요. 이건 뭔가 좀 계산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일단 계산을 해서 받게 되는 급여가 412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차이가 상당히 크죠. 아까 봤을 때 도급 택시가 478만 원을 받는데 같은 조건이었을 때 산악금 택시는 412만 원. 얼마 차이야? 78이었나? 478에서 12 빼면 66만 원 차이요. 상당히 큰 차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산악금 택시를 계속 하는가? 물론 가스를 편하게 쓸 수 있고 뭐 시계회 같은 데 나갔을 때 저는 제가 가스비를 내기 때문에 빈차로 돌아오는 가스비가 너무 아깝거든. 근데 뭐 산악금 택시 타시는 분들은 어차피 가스는 회사에서 내니까 편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왜 산악금 택시를 계속 할까? 도급이나 산악금 택시나 뭐 다른 점이 없거든요. 뭐 사고 났을 때 뭐 처리를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급여를 늦게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급 택시가 더 이득이 남거든. 지금 저는 이제 3대 보험을 안 넣고 있지만 이걸 넣는다고 해도 저는 도급 택시가 더 수익 면에서 낫다고 보는데 대부분이 산악금 택시를 하고 계시죠. 어느 부분에서 장점을 느끼고 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여튼 이렇게 산악금 내는 택시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차이가 많이 나요. 532만 원 대 412만 원이니까 12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무조건 개인 택시 해야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택시가 10일 때 순수익을 10이라고 봤을 때 법인 택시는 7에서 8 정도 가져간다, 그 말을 했었잖아요.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개인 택시 순수익의 77%를 가져갑니다. 물론 개인 택시가 23%더 가져가는 거죠. 그만큼 투자한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수익 플러스는 돼야죠.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라는 거. 이제 저 같아도 제가 지금 산악금 택시라면 어떻게든 개인 택시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도급 택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54만 원 더 벌려고 1억 8천을 써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개인 택시 분들을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 현 상황에서 이걸 대출을 받아서라도 서둘러서 가야 될 그런 상황인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뭐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저한테 까불지 말아라고 약 올렸던 그 악플 단 사람, 그 사람 한번 보라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 택시와 도급 택시를, 제가 하고 있는 도급 택시를 비교했을 때 급여 차이는 54만 원 차이 나고요. 산악금 택시하고 비교했을 때 120만 원 차이 납니다. 이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750만 원의 매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밑에 산악금을 딱 575만 원, 575만 원을 낸다고 575만 원의 매출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러면은 차이가 더 커지더라고요. 산악금 택시의 경우에 딱 산악금만 하고 더 이상 안 하게 되면 220만 원 플러스 알파의 소득이 생기고, 개인 택시가 575만 원 했을 때 380만 원 플러스 알파의 순수익이 납니다. 그럼 160만 원이니까 더 차이가 커지죠. 하지만 저 같은 도급 택시의 경우는 아까는 54만 원 차이였는데
매출을 575만 원만 하고 더 안 했을 경우에 60만 원 차이, 약간의 차이가 더 벌어지죠. 이렇게 도급은 매출이 높으나 낮으나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575만 원을 하면 그만큼 가스비도 줄어드니까. 이거 내가 개인 택시 계산에 안 넣었나? 넣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넣었을 거예요. 도급 개인 택시 이 380만 원 계산할 때도 가스 사용량 줄어드는 거 제가 넣었을 거예요. 만약에 안 넣었다면 60이 아니라 한 7, 80만 원 차이. 아주 아까 산악금 택시처럼 차이가 확 벌어지진 않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산악금보다는 도급 택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광주에도 은근히 도급 택시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매출을 1,000만 원을 하면 개인 택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매출 1,000만 원이면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나 소득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제가 전에 대충 계산해 본 게 있는데 한 30만 원 차이 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산악금 정도 500, 600 정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개인 택시가 훨씬 이득이 많이 남고요. 도급 택시 같은 경우는 도급 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매출이 높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한 700, 800 정도 산악금 택시 타시는 분들은 무조건 개인 택시로 가는 게 좋고, 도급 택시 같은 경우는 7, 800 수준이면 이건 좀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00만 원 찍으신다. 무조건 그냥 법인 택시 하십시오. 대신 회사에서 싫어합니다. 제가 750을 했을 때 가스를 100만 원 정도 쓰는데 1,000만 원 찍으려면 한 130에서 150을 쓴다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죠. 차량 유지하는 비용도 더 들어갈 거고 가스비도 더 들어가고 그만큼 일을 많이 하니까 카드 수수료도 많이 나갈 거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1,000만 원 찍는 직원을 싫어합니다. 나가라 하죠. 아는 동생 중에도 광주에서 1,000만 원 찍는 사람이 있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겠대요. 돈 더 내든가 나가든가. 그래서 나왔어요. 결론은 뭐냐? 다른 뭐 개인 택시의 장점 단점을 빼고 순수익만으로 봤을 때 매출이 낮을수록 개인 택시가 무조건 우위하고요. 매출이 1,000만 원이 가면 법인과 개인이 비슷해지고요. 그 중간 단계 한 7, 800 매출을 할 때 산악금 택시와 개인 택시의 순수익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근데 도급 택시와의 차이는 좀 격차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개인 택시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것이 안 열린다. 하나 닫으래요. 개인 택시의 장점이 많죠. 어찌 보면 다들 생각하고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고, 장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내 개인적인 시간을 뺄 때 부담이 없죠. 누구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잠깐 시간 내서 일 보고 아니면 약속 있으면 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 쉰다고 얘기도 해야 되고, 물론 저도 1차를 타고 있습니다만은 편하게 뭐 쉬고 이래저래 할 수는 있지만 약간의 부담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나가야 되는 산악금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장기간 휴무 시에도 개인 택시는 부담이 없죠. 뭐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병이 걸렸다든지 가족들과 뭐 멀리 해외여행 간다든지 아니면 경조사가 있어가지고 한 1, 2주 쉬어야 될 때, 이럴 때 개인 택시는 아무 부담이 없죠. 그냥 내가 돈 덜 안 벌면 돼. 근데 산악금이나 도급 택시 같은 경우는 일주일, 2주일 쉬어버려도 정해진 미니멈 날짜만큼의 산악금을 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쉬고 하는 게 부담되죠. 또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옛날 과거처럼 막 80년대, 90년대처럼 뭐 며칠을 쉬어도 다시 돌아와서 똑같이 일을 하면 비슷한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 호출로 인한 이런 택시 이용자가 90%가 넘기 때문에
3일, 4일 이상을 쉬어버리면 코를 잘 안 줘요. 그래서 장시간 쉬는 게 상당한 부담이죠. 이건 뭐 개인, 법인 공통되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 휴무 시에 개인 택시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쉬시면 되죠. 그리고 내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오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너 뭐 요즘 뭐 하냐? 나 택시. 뭐 개인 택시? 와, 또 그 요즘 면허 비싸다던데. 한 2억 좀 못 돼? 또 돈 많이 모아놨다. 이런 식으로 가지만 법인 택시일 경우에 나 택시에 뭐 개인 법인 아 반응이 좀 그러게 되죠. 아무래도 내 사업을 하는 사람과 회사에 매달려서 법인 택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요 근래 요즘에는 안 나고 있지만 25년도 들어서 잘잘한 사고가 조금씩 있었어요. 살짝 긁는다든지 살짝 쿵 한다든지 남이 와서 받아버린다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개인 택시는 뭐 남 눈치 볼 일이 없죠. 그냥 내가 더 잘못했으면 뭐 보험료 할증되고 이래저래 뭐 하면 되고, 내가 잘못이 없거나 적으면 병원에 입원해서 합의금 받으면 되고, 이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작은 사고가 나도 아무리 내 과실이 없어도 회사에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내 과실이 없어도 차는 망가지니까 사고차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내 과실이 조금 만약에 높아버리면 보험료 할증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사고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괜히 회사 눈치가 좀 보여요. 그리고 앞에 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급이든 산업급이든 상관없이 개인 택시의 소득은 증가를 하죠. 10%에서 많게는 23%까지 750의 매출을 가정했을 때 이 10%에서 23%가 나오는 거고, 한 500, 600 정도의 매출이면 아까 산업금 택시랑 비교한 거 보여드렸다시피 한 30% 이상 차이가 나죠. 물론 그 정도의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 정도의 수익률은 더 올라가야 맞죠. 그리고 보통 법인 택시 얘기할 때 그러죠. 그 회사 배불러주는 짓거리 아니냐고. 개인 택시는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저런 느낌이 없죠. 그래서 저는 남 배를 불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뭐 집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물려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제 힘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남 배불려주면서 법인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악금제 택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한 60만 원 차이가 나버리니까, 같은 매출을 했을 때 산악금 택시와 도급 택시의 소득 차이가 5, 60만 원이 나버리니까, 지금 회사보다 조건이 조금 더 나은 회사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쪽으로 가버리면 더 차이가 커져 버릴 수도 있죠. 개인 택시의 장점은 대충 이 정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점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생각나는 것만 적어본 거 이 정도고요. 단점이라고 하자면 초기에 투자 비용이 높죠. 광주의 경우 한 1억 7천에서 8천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물론 다른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뭐 1억 7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치킨집 하나만, 홀이 있는 치킨집 하나만 열려고 해도 뭐 2, 3억은 가볍게 들어가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같은 서민들한테는 1억 7, 8천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단점으로 한번 적어봤고, 또 아까 뭐 계산식에는 안 넣었지만 뭐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 할증이 붙어버리니까 이게 은근히 부담이죠. 만약에 지금 400만 원 보험료 내는 친구가 사고가 나서 할증이 돼버리면 답답하죠. 지금도 30 몇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한 달에 40만 원씩 내려면 답답하죠. 이렇게 보듯이 개인 택시의 단점이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개인 택시를 까고자 개인 택시를 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 딱 나오죠. 아니, 단점이 별로 없어. 내가 한 만큼 돈 벌고 대신 투자 비용이 좀 있긴 하지만 남들 보기에도 사장님으로 보이고 저도 개인 택시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대출까지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참고 있고, 대출 받으면 이것도 상당하겠더라고요. 지금 도급 택시 입장에서 개인 택시로 가면 5, 60만 원 더 벌 건데 그게 다 대출금으로 나가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망설여지는 건데, 지금까지는 회사 배불려 주다가 이제 은행 배불려 주게 생겼네라는 생각이. 지금 산학금 택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빚내서라도 가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100 몇십만 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인 택시로 빚내서라도 가시는 게 나아요. 사채 쓰지 마시고 1금융권에서 낮은 이자로 주변에서 빌려주실 분이 있으면 조금 1, 2%로 이자 저렴하게만 받고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친척들이 돈이 많으면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개인 택시 가시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이상 개인 택시와 도급 산학금 택시 3개의 순수익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개개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제가 계산한 것보다 더 남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제가 계산한 것보다 좀 덜 남을 수도 있어요. 딱 제 입장에서 개인 택시로 넘어갔을 때 그 상황을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해본 거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혹시 여기서 뭐 수입이나 지출 면에서 더 플러스 할 게 있으면 한번 말해 주시면 그런 것도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개인 택시 갑시다. 저는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뿅.